이번에는 그 자세를 이게 제가 그 용접학원 아이고 저 연습장 가가지고 연습하는 분들 보니까 그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세가 자세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자세가 안 좋으면은 특히 저 버티칼 같은 경우에는 CO2 했을 때 특히 CO2 했을 때 막 뒤로 막 와이어가 처음엔 잘 되다가 중간까지 오면 이게 와이어가 어찌 됩니까? 막 바깥으로 막 티 나와가지고 뒤에 보면 막 고슴도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그림은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아래 보기 자세 할 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노? 이게 책상이고 사람이고 하잖아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대충 그렇다는 것만 봐주세요. 뭐 나중에 이제 고개를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고개를 숙여갖고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그래요. 이게 이, 아유 씨 뭐야 이거 이렇게 그려야 되나? 할 때 이제 맨 처음에 뭐 백을 낸다 할 때 보통 이제 용접봉이 이렇게 가갖고 집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세가 어떻습니까? 사람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게 여기에 심장이가 치면은 손이 요 위로 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손 위로 이렇게 손 위로 이게 심장 위로 손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다.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집게에다가 이제 이게 영국 이 집게 끝을 보면 이렇게 영국 국기처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서 쓰잖아요. 여기서 용접봉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심장 위로 올라가서 좀 힘들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 아래 보기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봉을 이렇게 끼워요. 봉을 이렇게 끼워. 이제 여기다 이제 모재가 돼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 아래 보기 할 때 불만 붙으면 이 녹는 거를 느끼면서 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래 보기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그게 기능사 시험 칠 때는 중간까지 가서 끊고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끊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는 있어. 근데 우리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에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가야 되잖아요. 한 번에 가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위빙 해야 될 때. 뭐 저 같은 경우에 2.48 놓고 이게 좁아가지고 위빙을 할 필요가 없어서 한 번에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끊어도 또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이 이렇게 잡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되거든요. 이 아래 보기 자세는 별로 자세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 편한 자세 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띠철로 연습할 때는
이제 요런 자세로 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편은 75mm인가? 좀 더 길죠. 그래서 이게 가다가 쭉 가다가 하면 75% 정도 가면 이게 여기가 이제 여기다 걸려버리게 돼요. 어쨌든 걸리기 전에 중간에 가서 끊어버리면 상관없어요. 그 아래 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 CO2 같은 경우에 C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게 이 용접봉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아까 그거랑은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했던 거랑 잡는 게. 아, 다른가? 원래도 이게 찝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이거랑 맞다고 보면 되겠네. 뭐 시어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플렉시블 형식이면 막 이게 확 깎아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스위칭하고 이렇게 쏘면 돼.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갖고 그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나중에 뭐 설치 안 되는 데나 어디 현장 용접할 때나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수평 자세로 할 때, 수평 자세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면 알지. 이게 요렇게 아니라 요렇게겠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국 국기가 있으면 요쪽에다 끼워서 하죠. 그럼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내가 어이구, 이걸 조금 기울여서 그리면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우리 아크 용접할 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쇼트 용접할 때는 이 토치를 요 옆으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랑 CO2랑 중요한 건 뭐냐 하니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쐈어요. 또 두 번째 쏘고 세 번째 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아크든 CO2든 보면 이제 여기서 한번 쐈죠. 두 번째까지 쐈어요. 세 번째 쏠 때 안 보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직을 풀어서 살짝 내려주고 사람 눈이 원래는 이제 이 사람 눈이 원래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내려서 요 위에 윗부분을 봐야 돼. 내가 그림을 희한하게 그린. 그래서 요 위에 이제 토우선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용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맨 위에 파이널 쏠 때 잘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막 위에 막 뱀 지렁이 한 마리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뭐 제주 좋으신 분들이야 요 밑에 요것만 보고 가도 되지만 이 위에 토호선이 딱 보여주면 이것만 보고 딱 하면 돼요. 밑에는 밑에만 살살 보면서 이게 수평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컬 할 때, 자 버티컬 할 때는 이게 제일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자세.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이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 아크 용접은 자기 봉을 녹이는 방식이라서 그 이제 밑에서 이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밑에서 위로 보면서. 아크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자기 심장 높이하고 이거랑 거의 뭐 1대1이 되게 놓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CO2는 플럭스든 솔리드든 플럭스든 이게 자기 심장 높이보다 밑에 가야 돼. 할 때 이게 심장이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무릎까지 내려야 돼. 직을 이용해서 무릎까지 이용해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토치를 잡고. 근데 어떻게 되냐, 이걸 좀 더 가까이서 그려보자면, 이 다리 무릎 쪽으로 해서 이제 이 다 올라왔을 때, 아이고 이게 글자가, 아이고, 무릎 여기가 한 배꼽, 무릎에서 딱 배꼽까지 15cm 이렇게 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심장 높이에서 시작하면은 이 손이 올라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중간까지 오니까 이렇게 돼보고, 올라갈 때 되니까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되면 아마 중간부터도 이런 자세가 될 거예요. 중간부터 이런 자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중간까지 오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돼.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이 자세로 계속 올라가야 돼. 그렇게 안 되면 뒤에가 막 고슴도치가 돼버려. 여기선 쭉 올라가겠죠. 요까지인데 요 뒤에부터 막 솔리드 같은 경우에. 근데 플럭스를 하면 어떻게 되냐, 플럭스를 하면 어째 되냐, 이래 해가지고 요 뒤에 백킹젤 딱 붙여놨죠. 빨간색으로 싹 라인이 보일 거예요. 요게 이 와이어가 계속 튀 나오니까요, 이거를 때려가지고 이게 막 홀라당 벌어집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솔리드도 이제 뒤에 이제 그 고슴도치가 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진짜 몰라. 솔리드는 뭐 뒤에 뭐 이렇게 몰래 그냥 리파로 좀 떼고 뭐 좀 알면 좀 손으로 흔들어 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럴 낀데, 이 플럭서 같은 경우에 이게 백킹계가 빠지면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제 이걸 무릎부터 올리실 때, 버티컬 올리실 때 무릎부터 배꼽까지 이 거리 딱 해가지고 밑에를 보면서
차곡차곡 세운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특히 백 낼 때. 특히 백 낼 때. 이게 안 되고 계속 한두 번은 그래도 이게 백킹기가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거든요. 버텨준단 말입니다. 이 뒤에서 밀어주는 이 힘을 버텨줘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접착력이 많이 약해져요. 또 중간 이후로 가면은 그때 뒤에 때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홀라당 벗겨져 버리거든요. 그럼 절단 나는 겁니다. 그냥 다음 시험 준비해야 돼. 그래서 특히 버티칼 올리실 때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밑에로 하고, 몰라 백만 나오면, 근데 백 나와도 그 이제 니꾸 채우실 때 이제 이게 버티컬이라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비드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면은 두 번째 이거 비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루트 면을 1mm씩 남기고 해야 되는데 루트면 1mm 남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1mm씩 남기고 어디는 조금 뭐 좀 부족하고 몰라 내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가. 근데 이거를 요렇게 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쏘면 잘 맞아요. 루트면 1mm 남기고 니꾸 채우기 엄청 쉬워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면 잘 안 돼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또 쌓아가는 식으로 하고 또 뭐가 좀 더 찰 것 같으면 내가 빨리 훅 지나가고 좀 더 채워야 될 곳은 또 천천히 올라가고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밑에서 위로 쏘면은 니꾸 채울 때 하면 안 되고 또 파이널 할 때도 그래요. 파이널 할 때 이제 밑에서 위를 보고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 용접 다 하면은 이제 비드 형상이 여기 딱 이렇게 딱 비드 형상을 봤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요래 가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제 비드 형상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어떻게 되냐? 이걸 아래에서 위로 보면서 올리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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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토우선을 이걸 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통과 나겠죠. 근데 요 부분 보세요.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컬 하실 때는 위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버티컬 할 때는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플럭스도 마찬가지고 요 각도다. 요 각도다.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올리시면은 이제 문제없이 잘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 방향으로 쭉 올리고 근데 사람이 올리다가 이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한번 요 뒤에 그 세라믹 백킹기를 칠 수는 있어. 그때 자기가 다시 팔꿈치를 올려가지고 다시 이 자세를 만들어줘야 돼. 한두 번은 봐줄 수가 있어요. 이 세라믹 백킹기가 버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그대로 끌고 가면 무조건 뒤로 확 벗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버티컬 올리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